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호주에 살면 행복할 것만 같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완벽한 세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행복한 이유만 있겠어요. 그럼 이번 영상에선 호주에 살면 조금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들을 정리한 내용이니 저의 생각과 조금은 다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외국에 나가면 언어는 도전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호주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 이민 온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도 자신의 감정을 100% 표현하거나 내 나라 말처럼 사용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때와 책에서 쓰는 단어나 어투가 다른 것처럼 영어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특히 호주는 슬랭이라고 해서 호주식 영어가 아주 심합니다.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 한국은 콩글리시라고 해서 영어와 한국말이 섞인 영어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리모컨이라던가 스킨십, 핸드폰 이런 단어들은 외국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영어 교육을 꾸준히 받고 공부를 하신 분들한텐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언어는 습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순간 이렇게 언어의 벽이 생기다 보면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계신 교민분들은 로컬 사회에 섞이기보단 한인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일도 한인 사회에서 한다는 말은 아닌데요. 로컬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일상생활은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건 단지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의 문화 차이가 크다 보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언어와 문화 때문에 겪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모든 게 낯설기만 한 호주 생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그러기가 어렵죠. 멘탈을 강하게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현타가 오고 369 법칙에 의해서 향수병에 걸리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는 2006년에 호주로 와서 현재 14년째 호주 생활을 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주변에 시민권자 지인분들이나 저와 같은 경우만 봐도 아무리 호주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내 나라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이랑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을 만나서 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줘, 재워줘, 그리고 여행도 보내줘. 그런데 이상하게 B가 아무리 잘해줘도 B는 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싫었던 A가 자꾸 생각나고 A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몰래 도와주거나 몸발치해서 응원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A에게 돌아가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A도 B도 결국 소속되지 못하고 말아요. 이건 물리적인 소속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소속감,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요. 저와 같은 이민 1세대보다는 그들의 자녀인 이민 1.5 혹은 2세대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났으니 호주 사람은 맞는데 가정에서 한국의 정서나 문화를 은근히 강요받고 자라다 보니 사춘기가 되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충돌도 많아지게 되고요. 솔직히 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아무리 호주에서 10년, 30년, 50년을 살았다고 해도 저희는 한국인이 맞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무언가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산다는 건 조금은 쓸쓸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호주 와서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모든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한다든지 인터넷 설치, 전기, 가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게 일주일, 2주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유난히도 일처리가 빠르다 보니 이렇게 거북이처럼 일처리하는 호주가 너무 적응이 안 되고 화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중이 싫으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결국은 적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 낭비하는 게 많아요. 몇 년 전엔 사무실에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설치 기사분이 오기까지가 한 일주일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기술자가 와야 된다는데 그럼 그분은 언제 오냐? 본인도 모르겠대요. 본사랑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대요. 결국은 그분이 다녀가시고 한 4일인가 뒤에 더 높은 기술자가 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65불 추가 요금을 내고요. 물론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요즘같이 시간이 돈인 시대에 이렇게 일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지금은 이민자 수도 많아지고 인구도 증가하다 보니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진 게 사실입니다. 이건 어쩌면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호주는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이 말은 내가 인건비를 받는 입장이면 너무 좋은 장점이지만 내가 인건비를 내는 입장이면 너무 부담돼요. 하물며 냉장고가 고장나도 수리공을 부르는데 기본 비용이 150불에서 200불 가까이 돼요. 이건 수리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 수리공을 부르는 기본 비용입니다. 만약에 수리공이 왔는데 특별히 고칠 게 없거나 고칠 수 없다거나 그래도 기본 비용은 내셔야 합니다. 예전에 전기기술공을 부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콘센트 하나를 새로 추가하고 그 안테나를 설치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낸 비용이 무려 450불이었습니다. 아마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호주에 오시려면 기술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선 집수리나 가전제품은 직접 고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기 같은 부분은 위험하니까 꼭 전문가를 부르시길 추천드리고요. 꼭 기술을 배우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긍정 에너지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